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파트에서 톡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고 있는 최기병, 캐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카카오톡 사례로 살펴보는 견고한 앱 개발하기입니다. 이제 막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 주니어 개발자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왜 견고함이 필요할까요? 그 전에 견고함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견고함은 영어로는 바이탈리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앱의 기능이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 그런 개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을 개발함에 있어서 견고함이 필요한 이유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앱은 불필요하게 버그를 수정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앱을 사용하는 중에 계속 크래시가 발생하고 어떤 액션에 대해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결국에는 사용자는 앱을 삭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톡에서 있었던 이슈를 파악하고 처리했던 사례와 좋은 앱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카카오톡 앱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슈의 개선 사례와 견고한 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팀 문화를 소개하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앱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앱은 2010년 8월에 출시되었고요. 벌써 10년째 서비스를 해오고 있는 앱입니다. 코드는 자바 및 코틀린 소스 코드와 XML 리소스 코드를 합치면 약 142만 라인 정도 되고요. 앱을 직접 개발하는 커미터는 약 50명 이상입니다. 코틀린은 2018년 초부터 도입하기 시작해서 현재 약 70% 이상이 코틀린 코드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새로 개발하는 코드는 코틀린으로 작성을 하고 기존의 코드들도 조금씩 코틀린으로 변환하고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민 SDK 버전을 올려서 현재 21 롤리팝이 최소 지원 OS가 되었고요. 타겟 SDK 버전은 매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서 현재는 29 안드로이드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앱의 풀 패키징 사이즈는 약 133메가 정도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앱 번들을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하는 크래시는 약 4만 건 정도 되고요. 비율로는 약 0.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슈를 파악하는 경로입니다. 우선 크래시 분석하기입니다. 저희는 보통 3가지 정도의 크래시 분석 툴을 활용해서 크래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내 크래시 분석 툴과 파이어베이스 크래시 리틱스, 그리고 플레이스토어 개발자 콘솔에서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로그를 확인해서 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 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ANR 이슈는 플레이스토어 개발자 콘솔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크래시 로그만으로 이슈가 완전히 파악되고 해결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에서 예를 들면 다음 로그처럼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크래시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선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본 화면 경로를 다음처럼 기록해 두시면 이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크래시가 발생한 로그만으로도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쉽지만, 가끔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에서 크래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비하여 화면 경로를 기록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고 어느 화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처럼 여러분이 개발하시는 앱의 서비스에 맞게 이슈가 발생했을 때의 추가 정보를 기록해 두시면 이슈 추적에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슈 발생 시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앱의 깃 정보와 앱을 어디서 설치했는지의 정보를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래시 로그뿐만 아니라 리뷰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겪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 리뷰를 얻어올 수 있는 구글 플레이 개발자 API를 통해서 리뷰를 크롤링하고,
스크롤링한 리뷰 데이터를 카카오톡으로 주기적으로 전송해서 이슈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버 개발자분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의 앱 서비스에서도 이와 같은 리뷰 분석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않았다면 한번 구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간략하게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슈입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IO에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메인에서 UI를 갱신하는 구조인데, 만약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받는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UI 갱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에서 해당 코드가 실행되면 액티비티가 종료되었는데도 해당 액티비티에 대한 참조가 계속 살아있어서 액티비티가 생명주기보다 더 오래 살아있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드 실행 중 액티비티가 재생성된다면 컨텍스트와 관련된 메모리 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프래그먼트에서 해당 코드가 실행된다면 메인에서 getString을 할 때 컨텍스트가 필요한데 액티비티에 디태치 되었을 수도 있는 상태여서 컨텍스트를 얻어오려다가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래그먼트에서의 크래시 로그로는 다음과 같은 not attached to a context라는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요. 해결 방안 중 하나로는 라이프 사이클상 어떤 요청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가 디스트로이드 되었다면 자동으로 작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루틴을 사용하는 코드에서는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나 뷰모델 스코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동기 작업이 있을 경우 항상 적절한 예외 처리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린트인데요. 린트는 실제 빌드를 하지 않고도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앱을 개발하고 빌드하다 보면 린트 에러 때문에 빌드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이 귀찮은 부분도 있고 해서 보통은 많이들 린트 에러로 인한 빌드 취소 기능을 꺼두시고 따로 린트 이슈를 CI2를 통해서 살펴보거나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면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어서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린트 에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슈를 미리 감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해결되지 못한 채로 릴리즈가 되고 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린트 에러를 따로 살펴보지 않았거나 무시했었다면 지금부터는 적어도 린트 페이탈 에러 항목이나 퍼포먼스 항목들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톡에서 발생했던 린트 이슈의 대표적인 예는 스트링 포맷 에러인데요. 다음 코드처럼 한국어에서는 잘 동작하지만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 스트링 포맷이 완전하지 않거나 스트링 포맷 타입이 다른 경우 해당 언어 설정에서 크래시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통 한국어에서는 잘 동작하므로 해당 오류를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린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 에러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발견하기 어려운 이슈인데요. 코드를 보시면 어떠한 린트 에러 요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상의 오류가 발생하는데 한국어에서는 맞는 문장이지만 영어로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주로 한 문장에 여러 개의 포맷이 있고 한국어와 어순이 다른 언어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문장에 여러 개의 포매팅이 필요한 경우 다음 코드처럼 포매팅 순서를 명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린트 이슈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지만 비교적 고치기 쉬운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개발하다 보면 쌓이기 쉽고 바쁜 일정 속에서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틀린 사용 이슈입니다.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앱도 이제는 코틀린이 주 언어인 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틀린을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타입 오류입니다. 코틀린은 널러블 타입과 논널 타입이 컴파일 시간에 엄격하게 구분되는 언어입니다. 먼저 다음 코드를 보시면 자바에 정의된 변수를 코틀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바의 변수를 코틀린에서 사용할 때는 널러블 타입도 아니고 논널 타입도 아니기 때문에 자바 변수를 논널 타입으로 취급해서 사용할 때 정말 널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안전하게 널러블 타입으로 취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다음 케이스처럼 자바 파라미터 명세에 권한이 없으면 폰넘버 파라미터로는 empty 스트링이 전달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특정 단말에서 널로 전달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바 변수의 타입을 코틀린에서 취급할 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퍼티 게터입니다. 코틀린에는 프로퍼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멤버 필드와 게터 세터 접근자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다음과 같은 isIdle이라는 프로퍼티는 얼핏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접근할 때마다 값이 계산되는지 아니면 초기화 시 결정된 값으로 고정되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초기화 시점에서 한 번만 계산해도 충분한 케이스가 있고 매번 계산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주의해서 구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코프에 대한 이슈입니다.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어플라이나 런 확장함수 블록 내의 디스는 해당 확장함수를 실행한 객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당 블록 외부에 정의된 멤버나 함수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텍스트 뷰가 enable 하면 텍스트 컬러를 옐로우로 설정하는 간단한 코드인데 문제는 is enabled라는 함수가 어플라이 블록 외부에도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is enabled를 호출 시 아무런 명시 없이 호출하게 되면 블록 내부의 것을 먼저 참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코드 리팩토링 하다가 발생하기 쉬운 이슈인데 가급적 어플라이나 런 블록에서는 블록 외부의 것을 참조하는 상황을 없애거나 필요하다면 어느 것을 참조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소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틀린 사용에 대한 이슈 처리를 정리하자면 자바 변수를 논널 타입으로 사용할 때에는 논널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경우에만 사용하거나 주의해서 사용하자는 것과 프로퍼티 선언 시 상황에 맞게 게터 세트를 구현하고 블록 내에서의 참조는 스코프를 명시하는 습관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이슈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x 더하기 1을 만족하는 x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인피니티입니다. 인피니티는 어떤 수를 실수 0으로 나눌 때의 결과로 취급되는 값인데요. 다음 코드를 보시면 아이템 목록의 개수를 맥스 카운트로 나누고 그 결과를 올림한 만큼 드로우를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맥스 카운트가 0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나눗셈 시 맥스 카운트가 더블로 자동 캐스팅 되면서 나눗셈의 결과가 인피니티가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인피니티가 인티저로 캐스팅 되면서 이 코드는 약 21억 번의 드로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 사이 메인 스레드가 다른 일을 처리할 수 없어서 ANR이 발생하는 코드입니다. 이 이슈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톡에서 발생했던 이슈였고요. 맥스 카운트가 0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서 이슈를 해결했습니다. 인피니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를 실수 0으로 나눔으로써 만들 수 있고 실수 0으로 나눌 때엔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코드에서도 나눗셈을 하는 코드가 있다면 나눗셈을 할 때 0으로 나눌 가능성은 없는지 0으로 나눌 가능성이 있다면 디폴트 값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가드 사용에 대한 이슈입니다. 보통은 릴리즈 페이지에서 프로가드가 동작할 텐데 디버그 페이지에서는 잘 동작한 것들이 릴리즈 페이지에서 프로가드가 적용되면서 예상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열 난독화 부분입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웨이크락을 초기화할 때 태그명으로 해당 클래스의 캐노디컬 네임으로 설정했습니다. 디버그에서는 태그명이 잘 노출되겠지만 릴리즈에서는 해당 태그명이 난독화되어 어떤 웨이크락인지 한눈에 알 수 없게 됩니다. 톡은 여러 개의 웨이크락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태그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수나 메서드,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 때는 이름을 난독화하지 않도록 하거나 고정된 문자열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그 제거 옵션입니다. 프로가드가 적용된 릴리즈 버전에서는 보통 디버그용 로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Assume No Side Effect 옵션을 통해 불필요한 로그를 제거하는데요. 이 경우 로그 메서드 호출 자체는 제거되지만 파라미터 계산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로거를 호출할 때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처럼 스트링 콘캐트네이션을 하는 형태로 호출하면 로거의 호출은 제거되지만 파라미터 계산을 위한 스트링 콘캣 연산은 불필요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실제로 다음 코드를
프로가드를 적용하고 다시 디컴파일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처럼 라인 자체가 지워지는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처럼 파라미터 계산 자체는 남아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불필요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요. 따라서 로그를 사용할 때는 파라미터를 스트링 포맷 형태로 처리하는 util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가드에 대한 이슈 처리를 정리하면 클래스 메서드 변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케이스에서는 문자열 상수를 사용하거나 프로가드의 킵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로그 메서드 호출 시 스트링 포매팅 형식으로 호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버 리스폰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톡에서는 다음 코드처럼 이름과 썸네일 주소를 가진 서버 응답을 받는 모델 클래스가 있었는데 썸네일 URL이지만 운영 툴에 원본 주소를 입력하는 바람에 2-3메가 정도의 이미지 원본 주소가 내려오게 되었고 앱에서는 썸네일 이미지라고 확신을 해서 아무런 샘플링 없이 이미지를 그대로 로드하다가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급증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오류를 감지하고 빠르게 서버 재배포를 통해 우선 이슈는 처리했는데요. 서버 응답의 각 필드에는 정말 올바른 값만 들어있는지 올바르지 않는 값이 들어있다면 적절한 예외 처리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재현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는 디버그 버전에서만 동작하는 개발자 메뉴가 있고 해당 메뉴를 통해 단말의 환경 설정을 확인하거나 재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재현하기 쉽도록 하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서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출하는 API 서버를 변경하거나 DB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거나 의도적으로 메모리 릭을 만들거나 프리퍼런스 값들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톡에서 발생했던 실제 이슈의 개선 사례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해드렸고요. 이것 외에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슈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에서 보신 이슈들이 너무 간단한 이슈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규모가 크고 복잡한 기능의 경우 개발자가 세심하게 개발하고 QA 테스트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웬만하면 치명적인 이슈는 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처럼 간단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서 이슈가 주로 발생했고요. 서버 응답 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이슈는 클라이언트 패치가 되어야만 해결되는 이슈였습니다. 클라이언트 패치를 하게 되면 코드를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플레이스토어에 배포하고 대부분의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며칠 동안 이슈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슈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팀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음으로 제가 속한 톡 안드로이드 팀의 문화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어링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과제에 대해 최소 2명의 페어 단위로 개발하고 있고요. 페어 간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서비스 전략에 대해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구현할지,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논의하고 지식을 공유하고요. 작성한 코드에 대해 코드 리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페어로 개발하다 보니 카카오톡이라는 규모가 큰 앱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굉장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페어로 개발하는 것이 중복 투자다,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잠재적인 이슈의 조기 발견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생산성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록하기입니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슈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앞으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팀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똑같은 공경에 빠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록만 해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함에 따라 기록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화면처럼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이슈의 대략적인 개요와 원인, 크래시 로그, 처리 방법 및 생각해보면 좋은 점 등을 기록해둬서 추후 다른 사람이 해당 내용을 보고 주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슈를 발생시킨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이슈를 발생시킨 당사자는 앞으로 변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위축되고 보수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 이슈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슈가 발생한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하기입니다.
동일한 이슈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록만 하고 더 이상 찾아보지 않거나 논의하지 않는다면 뭔가를 하는 척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팀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알면 좋은 것들을 누구나 공유하고요. 질문과 토론을 통해 항상 더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 좋았는지, 안 좋은 점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좋은 팀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기록을 해도 공유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를 비난하며 아무도 질문이나 토론, 회고를 하지 않는 침묵하는 조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은 부담 없이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질문과 토론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면 이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소통과 화합을 통해 좋은 팀이 만들어지고 좋은 팀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희는 믿기 때문입니다. 톡 안드로이드 팀 문화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페어링을 통해 개발하고 이슈 처리 경험을 기록하고 이슈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며 누구나 편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카카오톡 사례를 통해 견고한 앱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슈를 파악하고 처리했던 예시와 더 좋은 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톡 안드로이드 팀의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매일 새로운 이슈와 싸움을 하고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런 과정을 헤쳐나가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카카오톡에서는 항시 역량 있는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주소를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